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6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600원 상승해서 0.98% 상승했고요. 61,7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61,6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거래량은 크게 없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이제 650만 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치고는 많이 감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 거래량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 그만큼 이제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FOMC 결과를 좀 앞두고 좀 그런 코스피 관련, 코스닥 관련 그런 증시가 좀 이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은 또 지수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죽은 채로 관망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일봉도 이제 꽤나 이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55,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좀 해서 지금 6만 원대에 좀 자리를 잡았고요. 코스피 차트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시 분위기와 이제 일맥상통하게 본다면 이제 이런 추세들을 좀 반등을 시켜서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이제 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주 관련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굉장히 이제 많이 그릴 거고요. 증시 전체가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 이제 이평선들이 좀 모이면서 수렴한 패턴에서 위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꽤나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6만 원도 이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그런 편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겹 악재였죠.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고 반도체 가격도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대주주들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좀 블록딜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주가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악재들은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승분이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과 이제 좀 관련지어서 지켜본다면 이전에도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이제 바짝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때도 이제 2배 가까이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인가요? 이제 액면 분할을 아마 진행을 했을 거고요. 그 뒤부터 해서 반도체 가격도 좀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주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바닥 라인을 점점 낮춰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때도 57,000원 정도, 57,500원 정도에서 37,0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40%가량 주가가 아주 길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 기간으로만 따져도 2017년 한 11월부터 해서 2018년 1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그 정도 계속 떨어졌고요. 그래서 반등을 시키고 이 횡보 구간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터치하는 저항을 맞는 그런 구간을 뚫고 나갔을 때 또 이렇게 주가가 치고 나가는 그림이었고요. 이때 이제 또 특이하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크게 올라가는 특이한 게 아니죠. 이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뚝 떨어졌었고요.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좀 제외를 한다면, 이때를 제외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 저항선을 뚫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이제 올라가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던 그림이었고요.
잠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꼬이면서 뭐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결국엔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정점을 찍기도 했고 그 코로나 관련해서 금리가 인하되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자금들이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제 꽤 길게 좀 하락을 시작했죠. 그래서 고점을 보시면은 2021년 1월이고 지금 저점을 찍은 것이 2022년 7월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년 6개월 동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이 마찬가지로 한 40%가량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케이스와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증시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뭐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아까 횡보장이죠. 어느 정도의 횡보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구간을 뚫었을 때 또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매출에 대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가격에 따라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경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근거로는 이제 먼저 반도체 가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제 고점을 찍고 디램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램 종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느냐? 사실 아닙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이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가격 하락폭에 대해서 예상보다 크지 않다, 뭐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그런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거기에 맞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 분명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반도체 생산량의 절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 수량 그리고 데이터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산업으로 계속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도 계속 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메타버스 기술이라든지 그런 서버를 유하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버를 늘릴 거고 그런 수요로 인해서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하는 파운드리 뭐 그런 쪽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글로벌 증시도 좋지 않구나. 계속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라고 계속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매수를 해가면 되겠구나. 혹은 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지금부터 좀 이제 가격대를 낮춰가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쪽으로 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또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격이 떨어져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 큰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에 대한 분석을 끝내놨습니다. 네,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돈을 버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또 저가 매입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좀 더 뭐 선율 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낮은 가격에 속한다. 네,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TSMC보다 먼저 3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출하식을 했죠. 초미세 공정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생산한다라고 해서 뭐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먼저 생산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TSMC가 어떻게 이제 3나노를 성능을 높여서 또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내보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렇게 3나노를 먼저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3나노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나노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력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던 그런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 중에 이 점점 작아지는 이 나노 단위, 그죠? 그런 반도체의 한계를 이겨내는 그런 작은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점점 줄여서 3나노까지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나노는 단순히 3나노가 아니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라고 해서 GAA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TSMC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이제 핀팻 기반 3나노 제품을 양산을 하고, 2나노 제품을 이제 2025년부터 해서 2나노 제품부터 GAA 공정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AA 공정도 이제 상당히 빠르게, 경쟁사보다 상당히 빠르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3나노도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빠르게 양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나노를 먼저 생산함으로써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에서 반격을 시작할 것인지, 이 보유율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20% 정도, 18% 정도였나요? 그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20%를 넘어서 이제 점점 이제 격차를 좁혀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서는 이미 절대 강자고요. 거기서 이 파운드리 시장까지도 선점을 해버린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뭐 당연히 10만 원 이상,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눈여겨볼 이 경쟁 구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삼성이 이제 20년간 250조 원을 들여서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250조 들여서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삼성전자를 밀어주는 대신에 중국과 이제 반도체 거래를 끊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철회를 했을 때 또 삼성전자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두고 지금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반도체를 직접 이제 미국에서 수혜를 받고 세금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신규 공장 건설을 신규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은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없이는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첨단 기술이 계속 요하는 그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대한 성능도 계속 높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네,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R&D 투자와 그리고 다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얘기가 계속 뭐 언론에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단추를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 TSMC와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가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 로봇 사업, 그 다음에 메타버스 사업이 어떻게 좀 더 발전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는 저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눌림목이 올 때마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